요즘 인공지능 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 화려한 기술의 이면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양의 전기를 삼키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기술 업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 전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아주 특별한 기업, 오클로에 대해 깊숙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AI가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오클로가 내놓은 혁신적인 원자력 기술과 독특한 사업 모델은 뭔지, 그리고 이 원대한 계획 앞에 놓인 현실적인 과제와 미래의 가능성은 어떤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생성형 AI의 등장은 정말이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전력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전기를 좀 더 쓰는구나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에너지 위기가 우리 코앞에 닥쳤다는 신호예요. 요즘 데이터 센터를 21세기의 공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전기를 빨아들이고 있다는 뜻인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보시는 14기가와트,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오클로라는 단 하나의 회사에 데이터 센터 고객들이 우리 이만큼 전기 필요해요 라고 요청한 양이에요. 대도시 몇 개가 쓰는 전력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정말 엄청난 양이죠. 바로 이겁니다. AI 시대를 열기 위해 필요한 이 막대한 전기를 대체 어디서 끌어와야 할까? 이게 지금 기술 산업 전체가 마주한 그야말로 수조 달러짜리 질문입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이 여기에 대한 아주 대담하고 또 급진적인 해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해답을 제시한 곳이 바로 오클로입니다. 2013년에 MIT 출신의 원자력 공학도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인데요. 이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기존에 크고 위험하게만 느껴졌던 원자력 발전소를 완전히 뒤바꿀 작고 안전한 차세대 원자로를 만들어서 상용화하겠다는 아주 대담한 꿈을 꾼 거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최첨단 원자력 기술과 실리콘밸리의 빠른 실행력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입니다. 그가 2015년부터 오클로의 이사회 의장을 맡아왔다는 건 그냥 유명인이 투자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AI의 미래가 결국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달려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직접 그 해결책에 베팅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2024년 오클로는 스펙 합병이라는 방식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이걸 통해 무려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이 넘는 실칸을 확보하게 됐어요. 이제 오클로는 더 이상 연구실에만 머무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원자로를 짓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오클로의 기술이 기존 원자력과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그 모든 비밀은 바로 이 회사의 심장, 오로라 파워하우스 원자로에 담겨 있습니다. 오클로 기술의 핵심은 이 표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기존 원자로는요, 쉽게 말해 거대한 압력밥솥이에요. 물을 엄청나게 높은 압력으로 가둬서 끓이니까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로라 원자로는 완전히 달라요. 냉각제로 물 대신 끓는 점이 훨씬 높은 액체 금속, 즉 소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압력을 높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 주방에 있는 냄비처럼 일반적인 대기압에서 작동하는 거죠. 압력밥솥이 터질까 봐 걱정은 해도 냄비가 터질까 봐 걱정하진 않잖아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폭발의 위험 자체가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더 안전하면서 효율은 더 높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인 거죠. 바로 이 설계 덕분에 워크어웨이 세이프라는 정말 혁신적인 안전 개념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자리를 떠나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최악의 상황, 예를 들어 모든 전기가 끊기는 상황이 와도 복잡한 기계나 사람의 조작 없이도 물리법칙에 따라 원자로가 저절로 멈추고 스스로 식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수십 년 전에 이미 실험을 통해 증명된 기술입니다.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클로의 진짜 무서운 점은 원자로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원자로를 움직이는 연료에 대한 아주 독창적인 계획에 있죠.
자, 사용 후 핵연료, 흔히 핵폐기물이라고 하죠. 이건 수만 년간 방사능을 내뿜는 인류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클로는 이 골칫덩어리를 보물로 보고 있습니다. 오클로의 고속 원자로는 바로 이 핵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연료로 쓸 수 있도록 설계됐거든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에너지까지 얻는 그야말로 현대판 연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놀라운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오클로는 무려 16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을 들여서 테네시주에 연료 재처리 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 시설이 완성되면요, 핵폐기물이 들어가서 새로운 연료로 재탄생하고 그 연료가 다시 오로라 원자로에서 깨끗한 전기를 만드는 완벽하게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클로는 단순히 원자로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아예 원자력 발전이라는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이 모델이 정말 기발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가 전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십조 원을 들여서 직접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전문가를 고용한다? 이건 불가능에 가깝죠. 오큘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다. 발전소 건설, 소유, 운영은 우리가 다 할 테니 당신들은 그냥 전기만 사서 쓰세요. 마치 우리가 넷플릭스를 구독해서 영화를 보듯이 고객들은 초기 비용 부담 없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서비스 형태로 구매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반응은 보시다시피 정말 뜨겁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 기업 에퀴닉스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줄을 서서 오클로와 전력 구매 계약을 맺고 있어요. 이건 오클로의 비전이 단순한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산업계가 절실하게 원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자, 물론 여기까지 들으면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죠. 이 엄청난 잠재력만큼이나 오클로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정말 높고 험난합니다. 이제 그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도전 과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클로가 내놓은 미래 계획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2026년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서 파일럿 원자로를 성공적으로 가동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해야 2027년부터 실제 상업용 원자로를 짓고 돈을 벌기 시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2030년대에는 메타 같은 고객사들을 위해 대규모 전력단지를 구축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모든 것의 성패가 바로 이 2026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하지만 이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될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자력이라는 분야의 특성상 정부의 인허가 과정은 아주 까다롭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또 세상에 없던 기술을 처음으로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가 터져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실행에 옮기려면 천문학적인 돈과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이 필요한데 이것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은 분명히 오클로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자력 에너지를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선택지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필수 요소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오클로가 이 거대한 기회를 잡아서 현실로 만들어낼 실행 능력이 있느냐, 바로 그 점입니다. 결국 오클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오클로는 AI가 열어갈 새로운 미래의 문을 활짝 여는 마스터키가 될까요? 아니면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엔 너무나도 위험하고 거대한 도박으로 기록될까요? 어쩌면 AI 혁명의 전원 스위치는 바로 오클로 같은 담대한 도전자들의 손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